사실 잘 모르면서 되게 일단은 대답을 바로 뱉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봤는데 되게 거짓말인데 없는 판례고 없는 법인데 뻔뻔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당신 곁의 파트너 JC의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이신 우리 정종욱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주제 약간 트렌디하게 재밌는 좀 똑똑해 보이는 주제인 AI 이건데요. 네. 예, 무섭죠. AI라고 하면 이제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요새 우리 핸드폰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 이제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퇴근할 때 심심하니까 이제 AI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AI가 사실은 이제는 곧 닥쳐올 위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발달되면서 좀 전문가들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제 AI로 궁금한 걸 바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세상이 됐는데, 맞아요. 변호사 업계도 많이 이제 우리 의뢰인들도 AI로 많이 이제 먼저 물어보시고 조사하시고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정종욱 변호사님이 느끼기에 우리 AI 때문에 변호사 업계 타격이랄지 아니면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타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면 타격은 있을 것 같고 좀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저 이제 처음 변호사 됐을 때만 해도 이제 종이 소송에서 이제 전자 소송으로 이제 변하는데 맞아요. 아직도 네. 이제 형사는 종이 소송하고 있죠. 편으로 보내고 이런 시대였는데 어느새 또 이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AI가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저도 AI 챗GPT라든지 그 제미나이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게 더 이제 발달을 하면 변호사 업계도 이제 타격까지는 모르겠고 정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영향은 있을 것 같다. 네, 영향은 받는 거는 이제 사실이죠.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고 하다못해 일반 국민분들만 하더라도 판결 이상한 거 나오면 판사님들 다 AI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변호사 업계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향이 선한 영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악순환으로 이제 나쁜 영향을 받느냐 그거에 이제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새 저희도 이제 소송 가보면 변호사 없이 이렇게 소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판사님들이 그런 소송 이제 되게 답답해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선 변호인 분들이 이제 법 잘 모르는 당사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재판부를 위한 겁니다. 판사님들을 위한 것도 근데 있죠. 제가 이제 어떤 광경을 이제 봤냐면, 판사님이 이제 당사자분한테 원고였나 표고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당사자분한테 이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분이 거기서 이제 챗GPT 검색해 보더니 판사님 그거 챗GPT가 아니라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에서 네.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졌구나. 이거는 좀 나쁜 의미 아까 그 영향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이제 맞아요. 그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런 좀 이렇게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이제 있다. 맞아요. 예, 네. 갈수록 근데 태산. 이게 참 우리가 오픈 AI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AI들이 사실 사람보다 어쩌면 오히려 더 거짓말을 잘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할 때 이제 좀 자주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럴 때 느끼는 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희 같은 변호사랑 약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잘 모르면서 되게 일단은 대답을 바로 뱉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봤는데 되게 거짓말인데 없는 판례고 없는 법인데 뻔뻔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패소할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의 모습이 여기 있구나. 네. 예, 좀 농담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환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걸러내듯이 법률적으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더 두 번, 세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이러한 판례나 법률이나 논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 관련해 가지고 AI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꽤나 많이 보이거든요 요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건 좋을 수 있는데 좀 우려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좀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이제 측면들이 있고, 좀 이제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뢰인들 걱정.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AI 뭐 법률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 이제 편하겠죠.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광고 문구들 봤는데 이게 정형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AI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많던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위험한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아무리 단순한 사건도 어떻게 이제 튈지를 몰라요. 적시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닌 사건이니까 사실 별거 아닌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찾아올 정도면 굉장히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초년차 변호사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컨대 뭐 이혼 소송 이런 거 있을 때 이혼 소송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혼 소송이라고 똑같은 이혼 소송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축구 경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경기가 똑같은 판은 없잖아요. 규칙은 같아도 네. 축구 경기의 내용은 다 다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그 기존 데이터 가지고 예컨대 뭐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랑 한다고 하면 뭐 AI한테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AI한테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랑 이제 내일 모레 축구 경기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런 뭐 나름 분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는 약간 거기서 이제 축구 감독 같은 역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돌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해서 적절하게 이제 선수 교체도 해주고 이제 전략도 이제 알맞게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어떻게 튈 줄 모릅니다. 이제 축구 경기 맞아요. 보면 갑자기 네. 누가 얌전했던 선수가 이제 갑자기 이제 태클해가지고 퇴장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러면 부상도 안 되죠. 당하기도 하고 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활용하면 분명히 효율성의 측면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그건 이제 맞아요. 네.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마음가짐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은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요새 이제 비대면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비대면 법률 상담, 비대면 계약 이런 거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의뢰인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아니면 뭐 영상 통화라도 하시든지 이래서 변호사 얼굴 보고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신뢰도 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약하시는 게 낫다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저도 요새 느끼는 게 이게 변호사가 뭐 이렇게 내 상담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제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잘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챗GPT는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AI에 이제 인풋을 넣잖아요. 그러면 AI는 그냥 이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이걸 추론해서 결과를 내는 건데 당사자가 의뢰인들이 사실 법률적인 지식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박하시지가 않다 보니까 꼭 이거는 이제 중요한 정보로서 이제 이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중요 정보가 누락이 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상담을 실제로 할 때는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만 저희가 취사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저희가 또 물어보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정보를 추출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과 AI의 아직까지 이제 좀 다른 그 극명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AI, 뭐 이제 사람, 이제 대면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좀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좋은 변호사,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파트너 같은 변호사를 판단하고 찾기 위한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성공 사례, 유사 성공 사례가 좀 이렇게 관련 사건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본 변호사님을 좀 찾으시는 게 좋고요. 뭐 저희도 이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많이 경험을 승소 사례를 많이 해본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 AI가 뭐 똑똑하긴 해도 약간 이제 비인간성 이런 게 있잖아요. 기계의 이제 냉혹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공감을 해주고 뭐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좀 사건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AI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면 다 AI라고 하는데 그 이제 맹점이 이제 분명히 있고 요 이제 법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이제 발달돼도 그냥 제 생각인데 AI가 발달돼도 좀 이제 침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래도 이제 판단, 책임을 지는 거 이건 이제 어렵거든요. 최종 책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법원 판사님도 바뀌기 어렵다고 봐요.
누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이제 뭐 절대적인 이제 판단을 대체하거나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런 이제 책임에 관한 부분 좀 생각을 하셔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각했을 때 좀 현명하게 변호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AI는 참 저희가 이제는 대체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정말 유용한 도구인데 도구는 도구일 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오히려 AI라는 도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능한 변호사를 함께 이제 만나서 나의 파트너처럼 이제 동반자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이 AI와 법률 상담 관련된 내용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이 이후에는 저희가 또 유용하고 활용적인 또 재미있는 얘기로 또 이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